안녕하세요. 빠숑픽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승무패 80회차 전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회차는 구성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세리A 경기가 대거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변동성과 이변 가능성이 높아진 회차입니다. 실제 투표 흐름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승무패가 균등하게 분산된 경기들이 여러 개 등장하고 반대로 정배가 강하게 쏠린 경기도 존재, 회차의 난이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세리의 특유의 저득점 흐름과 수비 중심 전술, 원정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표면적인 전력만으로는 방향을 단정 짓기 어려운 경기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80회차는 정배와 역배, 그리고 혼합 구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고난도 회차이며 최종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표본, 배당 히스토리, 팀 성향이 일치하는 지점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리A 사스올로와 피오렌티나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패 62.5%, 무 25%, 승 12.5%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의 표본이 10개 이상으로 데이터 신뢰도도 높습니다. 이 구간은 승이 거의 나오지 않은 구간이며 원정팀 쪽으로 흐름이 강하게 기운 표본입니다. 배당은 승 2.45, 무 3.05, 패 2.34입니다. 승과 패 모두 2점대에 위치한 균형형 구조지만 패 배당이 가장 낮게 잡혀있어 시장에서는 피오렌티나 쪽의 미세한 우위를 반영한 배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 배당도 3.05로 잡혀있어 경기 양상이 크게 벌어지기보다는 균형 속에서 원정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을 예상한 구간입니다. 사스올로는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전환 속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커 득점 안정성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경기 흐름이 답답할 때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본 흐름, 배당 구조, 두 팀 성향을 종합하면 홈승보다는 원정 쪽에 우위가 실리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 즉 피오렌티나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EPL, 본머스와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33.3%, 무 33.3%, 패 33.3%로 완전히 균등하게 나타났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흐름이 기울지 않은 전형적인 혼합형 표본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2.90, 무 3.25, 패 1.96입니다. 첼시가 정배이긴 하지만 패 배당 1.96은 강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변수 가능성을 남겨둔 약정배 구조입니다. 무 배당 3.25와 승 배당 2.90 역시 눌림없이 유지되며 시장에서도 이 경기를 정배 약세와 이변 개입 가능 구간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머스는 홈에서는 템포와 압박이 좋아 경기를 흔드는 힘이 있지만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 노출 위험이 큽니다. 반면 첼시는 전개와 점유율은 안정적이나 마무리의 기복 때문에 경기 지배가 곧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 배당, 팀 성향을 종합하면 승, 무, 패 어느 쪽도 배제하기 어려운 경기이며 한 방향으로 좁히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큰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 무, 패, 3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EPL,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의 결과는 무가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패가 28.6%, 승이 14.3%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 구간은 승보다는 무 쪽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배당 히스토리 패턴입니다. 배당은 승 1.99, 무 3.00, 패 3.05입니다. 승이 한 점대 후반으로 설정된 약정배 구간이지만 무와 패가 3점대 초반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아 시장에서도 이 경기의 균형 흐름과 이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배당대입니다. 특히 무배당 3.00은 EPL에서 자주 보이는 정배 약세와 균형 경기의 전형적인 눌림값입니다. 에버턴은 홈에서 압박과 활동량은 좋지만 득점 전환 과정의 기복 때문에 지배하는 경기에서도 득점이 늦게 나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원정에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구조가 많아 경기 템포가 느려질수록 무승부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 배당 구조, 팀 성향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기 어려운 균형 흐름의 경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EPL, 맨체스터 시티와 선덜랜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의 결과는 모두 승 100%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와 패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구간으로 이 배당대는 전형적인 초강정배 흐름이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1.17, 무 4.90, 패 9.60입니다. 승이 1.10대 초반까지 내려온 단일 방향 배당 구조이며 무와 패 배당이 크게 벌어져 있어 시장에서도 이 경기의 결과를 사실상 맨시티 승으로 강하게 고정한 흐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홈에서 점유율과 전방 압박, 전진 속도 모두 리그 최상위권이며 상대가 버티는 형태를 취해도 침투 루트가 다양해 경기 흐름을 쉽게 가져오는 팀입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원정에서 라인을 낮추는 시간이 길어지며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 자체가 어려운 형태로 전력 자체에서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배당 히스토리, 배당 구조, 전력차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승 방향 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 즉 맨체스터 시티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EPL, 뉴캐슬과 벌리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의 결과는 승이 75%, 무가 25%, 패는 0%로 나타났습니다. 패가 한 번도 없고 승 쪽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 이 구간은 홈팀 우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배당 흐름입니다. 배당은 승 1.19, 무 4.65, 패 9.40입니다. 승이 1.10대 후반까지 내려온 강정배 구조이며 무패당이 4점대 중반, 패는 9점대까지 벌어져 시장에서도 이 경기를 뉴캐슬 승 우위로 강하게 평가한 배당대입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진 속도가 모두 높고 세컨볼 회수 후 빠른 전개가 강점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경기 흐름을 초반에 잡아내는 능력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벌리는 수비 라인이 흔들릴 때 실점 위험이 커지고 원정에서는 전방 전환 속도가 떨어져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팀 구조입니다. 배당 히스토리, 배당 구조, 전력차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승방향 설득력이 가장 높고 위험도가 낮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 즉 뉴캐슬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EPL, 토트넘과 브렌트퍼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의 결과는 패 100%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이 적은 편이지만 동일 배당 구간에서 원정팀이 승리하였습니다. 배당은 승 2.06, 무 3.20, 패 2.75입니다. 승과 패가 모두 2점대에 위치한 혼합형 배당 구조로 정배가 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정배 약세 구간입니다. 무 배당 3.20 역시 EPL에서 자주 보이는 균형 흐름으로 경기가 한쪽으로 쉽게 기울기 어려운 배당대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만 중앙 전개와 마무리에서의 기복이 커 경기 지배가 곧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라인이 흔들릴 때 상대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원정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세컨볼 회수와 속도 있는 역습이라는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상대 실수를 노리는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배당 히스토리와 시장, 두 팀의 경기 스타일을 종합하면 정배의 기대기보다는 원정 쪽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 즉 브렌트퍼드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세리에 A, 인테르와 코모 1907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의 결과는 승 100%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은 편이지만 동일 배당 구간에서 홈승만 나왔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배당은 승 1.37, 무 3.85, 패 5.80입니다. 승이 1.30대 중반까지 내려온 강정배 구조이며 무패 배당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경기를 명확히 인테르 우위로 잡은 배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테르는 홈에서 점유율, 전진 속도, 측면 전개 모두 안정적이며 상대가 라인을 내릴 때도 박스 진입 루트가 다양해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팀 구조입니다. 반면 코모 1907은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라인이 내려가면서 역습 외에는 공격 옵션이 제한됩니다. 배당 구조, 전력차, 팀 성향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승방향 설득력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세리에 A, 엘라스 베로나와 아탈란타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의 결과는 패 100%로 기록됐습니다. 표본은 적은 편이지만 이 배당 구간에서 과거 원정팀이 승리만 있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합니다. 배당은 승 4.45, 무 3.45, 패 1.54입니다. 패 배당이 1.50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강한 원정 정배 구간이며 승은 4점대 중반, 무는 3.45로 시장에서도 이 경기를 아탈란타 우위로 강하게 고정한 흐름입니다. 베로나는 홈에서도 득점력이 낮고 라인을 내릴 때 전진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팀입니다. 전개가 막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수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측면 전개와 세컨볼 회수, 중거리 등 여러 루트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상대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구조, 표본, 팀 성향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패 방향의 설득력이 가장 높게 형성된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로 정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세리에 A, 크레모네세와 레체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의 결과는 패 100%가 기록됐습니다. 표본이 적은 편이지만 동일 배당 구간에서 실제로 원정팀의 승리만 있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배당은 승 2.20, 무 2.85, 패 2.80입니다. 세 배당이 모두 2점대에 자리한 혼합형 구조로 정배가 고정되지 않은 균형 구간입니다. 크레모네세는 홈에서 템포는 좋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이 들쭉날쭉해 지배하는 흐름을 점수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팀입니다. 반면 레체는 원정에서 라인을 낮추는 경기 구조 속에서도 중원 압박과 전방 침투가 맞아떨어질 때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와 팀 성향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승,
무보다 원정 쪽에 설득력이 모이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로 정리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EPL 브라이턴과 웨스트햄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이 스토리의 결과는 패 100%가 기록되었습니다. 표본은 적은 편이지만 과거 동일 배당 구간에서 홈팀의 패패만 있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합니다. 배당은 승 1.44, 무 3.75, 패 4.95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브라이턴 우위의 강정배 구조지만 패 배당이 4점대 중반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아 시장에서도 완전한 단일 방향보다는 이변 가능성의 여지도 남긴 형태입니다. 브라이턴은 홈에서 점유율과 전개는 좋지만 후반 수비 전환 속도가 흔들리고 측면 수비 라인이 쉽게 열리는 단점이 반복됩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세트피스와 역습에서 적은 기회로 후반에 득점을 만드는 팀입니다. 배당 구조와 두 팀의 스타일을 종합하면 정배가 잡혀있지만 원정팀이 노릴 수 있는 전술적 여지가 뚜렷한 경기입니다. 수비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브라이턴을 상대로 웨스트햄의 역습과 세트피스 강점이 맞물린다면 결과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로 정리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세리에 A, 칼리아리와 AS 로마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이 스토리의 결과는 패 100%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은 편이지만 동일 배당 구간에서 원정팀의 승리만 있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합니다. 배당은 승 4.85, 무 3.30, 패 1.53입니다. 패 배당이 1.50대 초반까지 내려온 강한 원정 정배 구조이며 승과 무 배당이 뒤로 크게 밀려있어 시장에서도 이 경기를 로마 우위로 명확하게 해석한 흐름입니다. 칼리아리는 홈에서 라인을 낮춰 버티는 시간이 길며 중앙 압박이 흔들리는 순간 수비 블록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득점 패턴 역시 제한적이라 강팀을 상대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안정적인 득점 루트가 부족합니다. 반면 AS 로마는 원정에서도 세트피스 측면 오버래핑, 중앙 압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어 강정배 구간을 지킬 만한 전술적 안정성과 전력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당 구조, 전력차, 최근 팀 성향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승과 무보다 원정팀인 로마 쪽으로 설득력이 강하게 쏠리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로 정리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EPL 풀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이 스토리의 결과는 승이 50%, 패가 50%로 나타났고 무결과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표본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경기가 승과 패 방향으로 갈렸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승 2.29, 무 3.00, 패 2.55입니다. 세 배당이 모두 2세점대 밀집한 혼합형 구조로 정배가 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전형적인 균형 구간입니다. 특히 무배당 3.00은 EPL에서 흔히 보이는 정배 약세, 경기 템포 저하 구간이지만 히스토리에서 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승과 패로 갈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과거 흐름을 보여줍니다. 풀럼은 홈에서 점유율은 안정적이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가 들쭉날쭉해 득점을 만드는 과정이 일정하지 않은 팀 구조입니다. 반면 팰리스는 원정에서도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중원에서 끊어낸 뒷발은 전개로 직선적인 공격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잘 살아있습니다. 두 팀 모두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아 경기 양상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득점의 질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와 표본 흐름을 함께 보면 이 경기는 무를 배제하고 승, 패 양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과 패, 두 방향 2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세리에 A, 라치오와 볼로냐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의 결과는 승 100%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와 패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구간으로 이 배당대에서는 홈승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흐름입니다. 배당은 승 2.38, 무 2.85, 패 2.55입니다. 세 배당 모두 2점대 밀집한 혼합형 구조지만 그중 승 배당이 가장 낮게 잡히며 시장도 라치오 쪽의 근소한 우위를 반영한 배당대입니다. 라치오는 홈에서 점유율과 전진 패스가 안정적이며 중앙과 측면에서 주도권을 잡는 시간이 길어 공격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팀입니다. 반면 볼로냐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 유지가 흔들리고 중원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박스 근처에서 밀리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배당 히스토리, 배당 구조, 팀 성향을 종합하면 이번 매치업에서도 홈승 쪽의 설득력이 가장 크게 실리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세리에 A,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의 결과는 무가 6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승이 40%, 패는 0%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승부가 크게 벌어지기보다는 균형 흐름이 반복되는 배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은 승 2.11, 무 2.85, 패 2.95입니다. 세 배당 모두 2점대 밀집한 혼합형 구조로 정배가 뚜렷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 균형 구간입니다. 특히 무배당 2.85는 세리에에서 템포가 내려가고 수비적인 경기가 예상될 때 자주 잡히는 수치입니다. 나폴리는 홈에서 점유율 우세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전방 연결이 끊길 때 공격 템포가 느려지며 득점이 지연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유벤투스는 원정에서 위험 관리를 우선하며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스타일이어서 경기 전체가 닫힌 흐름으로 가기 쉬운 팀입니다.
배당 구조, 팀 성향, 표본 흐름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리기보다는 무승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무패 80회차 총 14경기 전 경기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회차는 세리에A와 EPL이 섞이면서 배당 구조가 복잡해지고 혼합형 구간이 다수 등장한 만큼 표본과 배당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접근이 더욱 중요했던 회차였습니다. 각 경기의 흐름은 다르게 흘러가겠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선택했는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흐름을 점검하는 데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도 데이터 기반으로 차분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